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서 오길남 박사와 윤노빈 교수 월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가족은 뭐냐,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렸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이브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막장 사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인 신숙자 씨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신숙자 씨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통용의 딸로 불렸습니다. 거기에 비교돼서 작곡가 윤희상은 통용의 아들로 불렸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1995년에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충무시하고 통영군하고 합쳐져서 지금은 통영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통영의 딸과 통영의 아들을 두고 거기 시민들이 큰 내홍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숙자 씨는 1942년도에 통영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영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으로 가서 마산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1960년대 말쯤에 서독으로 가죠. 그 당시 우리가 서독에 간호사하고 이제 광부들을 많이 보냈죠. 거기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1972년에 유학생 오길남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1976년도에는 첫 딸 혜원이를 낳고 1978년에는 둘째 딸 규원이를 낳고 그런 대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오길남 박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반정부 시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유신 또는 50 때 반정부 시위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반정부 시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발전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 시위 사진인데, 요 분홍빛 동그라미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윤희상,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신숙자입니다. 그 피켓을 보면 박독재 타도하고 민족통일 이룩하자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놓고 일부에서는 봐라, 윤희상하고 신숙자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오길남 박사 가족이 그 북한으로 갈 적에 입북하라고 권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둘이 그냥 시위에 참가한 거지 무슨 인사를 나누냐 악수를 하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당시 독일의 한국 교민이나 또는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또한은 한국 사람들이 시위를 조직해서 참여할 적에는 서로 이제 사발통문을 돌리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냈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무렵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1985년도에 오길남 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다가 어쨌든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평양에 가면 대학 교수를 시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온 가족이 1985년 12월에 북한에 입국하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오길남 박사는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아닌 말로 호시탐탐 거기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 12월 북한 대남 공작부서에 그 지시를 받고 오길남 씨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죠.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오길남 씨가 탈출하고 한 서너 달 후,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아마 1987년 봄쯤에 신숙자 씨는 두 딸과 함께 요독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 당시
요독 수용소에 같이 이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후에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요독 수용소에서 신숙자 씨 가족을 봤다라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수의 탈북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에 따르면은 신숙자 씨가 2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신숙자 씨하고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송환을 요청하고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니까 2012년에 북한 당국이 유엔에 통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숙자는 간염으로 사망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죠. 그런데 그 통보문에 날짜하고 장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엔 기구에서 날짜와 장소를 좀 특정을 해달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길남 박사의 부인 신숙자에서 어떻게 통영의 딸로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길남 박사는 이제 탈북을 한 후에 서독에서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거꾸로 윤희상에 의해서 다시 재입국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한국에 이제 자수를 하죠. 그래서 199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인 1993년도에 책을 쓰죠.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 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2011년도 5월에 경상대학교가 주최한 건 아니고 그 장소를 빌려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 전시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 전시회를 알리는 입간판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이게 열렸는데 그 전시된 사진 중에 신숙자 씨와 두 딸이 요독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 전시회 주최 측에서 신숙자 씨를 통영의 딸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경상대학교는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데 진주하고 통영하고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통영 사람들 일부가 그 경상대학교 사진 전시회에 가서 통영의 딸 그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현대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여기서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요 밑에 사진이 그 당시에 현대교회 그 벽에 커다란 걸개 그림이 걸린 겁니다. 통영의 딸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구출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서 국내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아주 그 다양하게 그 석방청원 또는 송환청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UN 기구에 청원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신숙자 씨가 졸업한 통영 여자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국토대장정 행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9일서부터 그해 12월 10일까지 통영을 떠나서 서울을 지나서 잉진각까지 행진을 하는 국토대장정까지. 그러니까 2011년에는 굉장히 이 통영의 딸 신숙자 구출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길남 부인 신숙자에서 통영의 딸 신숙자가 된 겁니다. 유엔을 비롯한 이제 국제기구에서 북한 당국에다가 계속 신숙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 이제 알려달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러니까 2012년 5월 7일
북한이 유엔 기구에 통지문을 하나 보내는데 신숙자는 간염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이제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그 통보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은 상세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검토를 한 끝에 신숙자 모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감금된 건 분명하다. 그리고 사망 날짜와 장소를 밝혀라 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데 그 이후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숙자 씨와 그 두 딸은 독일 국적자입니다. 근데 독일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어떤 그런 구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뭐 신숙자 씨가 사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딸은 어떻게 됐느냐? 그 혜원 규원은 요독 수용소를 나와서 당이 소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꾸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뭐 확실치 않습니다. 신숙자 씨가 통영의 딸로 불리게 된 거, 그리고 신숙자 송환운동, 구출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생이고 통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과 1939년에 각각 두 차례 일본 오사카하고 도쿄에 유학을 갔다 오고 1941년에 귀국해서 음악교사와 작곡 활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1955년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서베를린 고등음악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죠. 서독에 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한 2년 만에 1959년서부터 동독 여간첩, 그러니까 동독 사람 여간첩과 교류를 하면서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출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동독과 서독으로 이제 분단돼 있었고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갈 수가 있느냐? 그때는 지하철이 그냥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특별한 검열 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1967년 동베를린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윤희상 씨는 서울로 이제 압송돼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유럽의 음악가 한 100여 명이 우리나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풀어주라. 그래서 결국은 1969년에 형 집행 정지로 나와가지고 독일로 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독이죠. 서독으로 가서 1971년에 서독 국적을 취득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해서 독일 사람이 됩니다. 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자기가 마음 편하게 작곡 활동을 하려면은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압력을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독일 정부의 지원을 좀 받으려면은 독일 국적이 필요했겠죠. 꽤 활발하게 이제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7년에 서베를린 예술대학 이제 교수가 되고, 그리고 1995년 11월 4일 베를린에서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동베를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젊었을 때 이제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윤희상은 대표적인 그 친북 인사입니다. 근데 그 친북의 정도를 떠나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요 왼쪽 사진이 1987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당국은 윤희상을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면은 윤희상과 그 가족은 뭐 거의 식사 대접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이 평양에서 열린 윤희상 음악회인데, 지금까지 윤희상이 죽은 후에도 총 130여 차례의 윤희상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윤희상이 그 포섭한 독일의 유명 인사 중에 하나가 루이제 린저입니다. 저는 뭐 포섭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 옛날 분들은 루이제 린저가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의 책 생애 한가운데, 이게 이제 동문학자 전혜린이 또 번역을 했죠. 그래서 루이제 린저와 전혜린은 같이 유명했습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 책을 안 읽으면 무슨 뭐 인텔리가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초서부터 10년 넘게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기행문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요 사진 보이시죠? 김일성하고 루이제 린저가 다정하게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이 책을 써서 그 북한 기행문을 써서 루이제 린저가 굉장히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김일성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루이제 린저는 북한은 마약 중독, 성범죄, 자살 등 서구가 겪는 문제가 없는 인간적 사회주의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아예 범죄 자체가 없고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별 황당한 소리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형무소가 없다. 범죄가 없기 때문에 형무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교화시설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화소는 쇠창살이 없고 교육생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교화소에서 출소할 수 있다. 내가 교화가 좀 필요하다. 범죄는 안 지었지만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교화소에 들어갔다가 나 이제 교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의 사상 실천 대안은 이제껏 가보지 못한 제3의 길로, 루이제 린저도 이제 언급을 했네요. 제3의 길로 서구가 깊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 이 정도면 뭐 유토피아를 넘어가지고 아주 극찬을 한 거죠. 루이제 린저는 그 생애 한가운데 가지고 젊었을 적에 엄청나게 떴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뭐 작품이 계속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서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 젊었을 때와 같이 어떤 각광을 받고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윤희상을 얘기하다가 왜 루이제 린저를 얘기하느냐. 그 루이제 린저를 친북 인사로 만든 거는 윤희상이고, 그리고 윤희상하고 루이제 린저가 대담집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게 상처 입은 용인데, 거기서 이제 윤희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대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단지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을 뿐인데도 눈물을 흘렸다. 여기야만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민중은 전쟁 후 오랫동안 굶주리고 빈곤하여 잠을 잘 다락방도 없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했으며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옛날의 오두막집이 아니라 진짜 기와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많은 성과를 올렸고 지도자의 자격을 증명했으며 또 개인적인 위광을 과시했습니다. 라고 이제 극찬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쟁 후 오랫동안 굶주리고 빈곤하여 잠을 잘 다락방도 없었지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전쟁 끝나고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오두막집이 아니라 진짜 기와집을 지어줘서 감명을 받고 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참 너무 유치한 내용이죠. 1995년도에 사망했으니까 1990년대면은 우리가 88 올림픽을 치르고 이제 중진국을 막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자동차도 한 대씩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보급이 되고 그럴 때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안 했을까요?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김일성 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1994년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윤희상 부부가 평양에 보낸 조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충격과 이 몸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비통한 마음으로 위대하신 수령님의 서거의 통지를 접하고 허탈 상태에 있는 이 몸이 병중에 있으므로 달려가 배웁지 못하는 원통한 심정을 표현하며 전 민족이 한결같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이신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을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 1994년 7월 9일 파리에서 윤희상 부부. 자, 이 정도면은 김일성 주의자가 아니라 김일성 찬양자 또는 김일성 신도, 그 신도급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제자, 12제자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 이건 뭐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뭐 극찬을 하고 김일성도 뭐 윤희상을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지시를 했겠죠. 평양에서 조금 한 25km 정도 떨어진데 아주 멋있는 전원주택 하나를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윤희상 부부는 1년에 뭐 몇 달씩 거주하고 몇 달씩 거주하다가 독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어떤 회고록 같은 길에 평양 전원주택에 거주했던 그 감상을 썼는데 철따라 철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정겹기 그지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 또는 북한 당국이 자기네들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스러운 이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윤희상은 단순한 뭐 친북 인사가 아닙니다. 김일성 추종자, 그리고 뭐 극찬자죠, 극찬자. 그 가족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희상이 어떻게 통용의 아들로 불리어졌는가는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